일리입니다. 오늘은 중국 영화 먼 날 우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화는 정백연과 주동우의 주연으로 여운이 길게 남고 묵직한 울림을 주는 영화라서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이 영화를 몇 년 전에 봤어요. 기억에는 어렴풋이 남아있지만 리뷰를 하기 위해 다시 봤는데 역시나 띵작이네요. 늘 화려한 모습을 한 베이징 이면의 어두운 그늘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돼요. 젠칭과 샤오샤오의 감정선, 무채색과 채색의 대비, OST,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영화죠. 특히 주동우의 연기는 샤오샤오 그 자체예요. 그럼 얼른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을 살펴볼게요. 중국어로는 How Like the Woman이라고 읽고 먼 날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어요. 원작 소설의 제목은 구원옌 후이지아 춘절 귀가라는 의미입니다. 영화로 만들면서 제목을 바꾼 듯한데 원작의 제목이 영화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똑같은 제목이었어도 좋았을 것 같네요. 첫 번째 키워드는 그들의 첫 만남입니다. 2007년 춘절 전날 샤오샤오는 기차표를 잃어버렸다며 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젠칭은 기지를 발휘해 그녀를 구해줍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났죠. 샤오샤오는 고향에 왔지만 여전히 혼자예요. 젠칭네 아버지 가게에는 설을 새로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샤오샤오도 그들과 함께 처음으로 북적이는 춘절을 보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애징의 베이징입니다. 그 시절 그들은 서로가 있어 힘든 베이징 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5년을 버티면 살만하다는 말이 있는데 4년이나 버텼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샤오샤오. 돈 있고 직업 좋은 남자들을 만나보지만 결국 그녀에겐 상처만 남깁니다. 젠칭은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덧 곁에 있는 고향 친구들은 하나둘씩 꿈보다 돈을 쫓아갑니다. 2008년 새해를 맞이하던 날 젠칭은 샤오샤오와 카운트다운을 세며 이제 가난한 시절은 가고 좋은 시절이 올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난해요. 2009년 춘절 젠칭은 고향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잔뜩 부리지만 이미 친구들은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젠칭은 계속 비뚤어지기 시작하고 샤오샤오와의 관계도 삐걱거립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샤오샤오는 집을 나가고 젠칭은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뒤쫓아갑니다. 젠칭은 지하철문 앞에서 그녀를 보지만 그는 차마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녀를 그대로 놓쳐버리죠. 세 번째 키워드는 재회입니다. 젠칭과 샤오샤오는 2018년 춘절 비행기 안에서 재회합니다. 젠칭은 비즈니스석, 샤오샤오는 이코노미석이죠. 젠칭은 결혼을 했고 샤오샤오는 어떻게 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폭설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자 호텔에서 머물게 되고 둘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젠칭은 샤오샤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가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우린 달라졌을까? 그러자 샤오샤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네가 용기 내서 지하철을 탔다면 평생 함께 있을 거야. 젠칭은 호텔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고 둘은 차를 타고 가기로 합니다. 차 안에서 샤오샤오는 이렇게 말해요. I miss you. 그러자 젠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我也想你. 나도 보고 싶었어. 그러자 샤오샤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널 놓쳤다고. 네 번째 키워드는 이언과 켈리입니다. 이언과 켈리는 젠칭이 만든 게임 속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언은 남자, 켈리는 여자죠. 게임 시나리오를 뒤적이던 샤오샤오가 이렇게 묻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 그러자 젠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언이 켈리를 끝내 못 찾으면 세상이 온통 무채색이 되지.
영화 속에서 그들이 헤어진 현재는 무채색으로, 그들이 만나는 과거는 채색으로 표현됩니다. 처음에는 왜 현재가 무채색일까 의아했는데 이 장면이 나온 후 이유를 알게 됐어요. 세심한 연출에 돋보였던 장면들입니다. 다음은 소심한 관람평입니다. 젠칭은 샤오샤오가 떠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홀로 이렇게 얘기하죠. 베이징에서 버티는 건 도박과 같아서 돈을 다 잃지만 않으면 또 기회가 온다. 젠칭은 다시 자신의 꿈을 향해 매진하고 게임을 완성합니다. 이 게임은 유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게시판은 미안해란 말로 도배되죠. 그는 유명 게임 회사와 계약을 하며 가난했던 생활을 청산합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아봤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지는 못해요. 다만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덕에 따뜻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타지에서 혼자 오롯이 버텨내야 하는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잠시 샤오샤오가 끝까지 그의 곁에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제외했을 때 샤오샤오가 언젠가는 헤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죠. 깨질 인연이었다면 성공하고 나서도 같이 있었을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나중에 젠칭의 아버지가 썼던 편지를 샤오샤오에게 건네줍니다. 젠칭의 아버지가 샤오샤오에게 미처 건네주지 못한 편지엔 이렇게 적혀있죠. 인연이란 게 서로가 끝까지 버티지 못하면 이어지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인연이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버티지 못하고 놓아버리면 그대로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말죠. 인연을 계속 이어간다는 건 서로가 끈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버텨야 가능한 일이에요. 영화의 쿠키 영상엔 헤어진 사람들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등장한 사람들은 저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죠. 사람들의 영상이 끝나면 젠칭이 고향 집에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젠칭은 아버지에게 리모컨 사용법을 알려드리던 덕차에 앉아 이 한마디를 못했다고 울먹이며 이 말을 남기죠. 아빠, 사랑해요. 젠칭의 모습이 사라지며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후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소중한 일을 잃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젠칭은 샤오샤오를 잃고서야 샤오샤오의 소중함을 알았고 아버지를 잃고서야 아버지에게 툴툴대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린 늘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낍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람이 내일 바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인지도 모른 채 그 사람과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지금 바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후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 말들을 뱉어봐야 들어줄 리 없이 허공에 맴돌 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닿은 대사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젠칭의 아버지의 편지에서 언급됐던 내용이에요. 이 중국어 캘리그라피는 몇 년 전 처음으로 먼 훗날 우리를 봤을 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 내용 중에 포스터 이미지로도 쓰인 저 장면이 참 좋았고 한때 여기저기 저 그림을 그려 넣었었죠.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는 대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닿은 대사는 이거예요. 훗날 우리는 모든 걸 가지게 됐지만 서로를 갖지 못했다. 后来我们什么都有了却没有了我们 훗날 샤오샤오와 젠칭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가장 소중한 서로를 갖지 못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가질 수 없는 서로를 놓쳐버렸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중화권 콘텐츠 리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下次见吧。